북한이 작전을 개시하려던 순간 윤석열이 최전선으로 달려가 우리 군에 먼저 사격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은 연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5사단을 시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서 만약 도발이 있다면 즉각 보복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신하여 적의 도발 욕구를 즉각 분쇄해야 합니다. 검열 과정에서 윤석열은 군인과 간부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 미국 대선 등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모습을 예측하고 있다. 국정원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은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과 경보태세 신문의 허점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지 중앙전방감시소를 점검했다. 윤석열은 한국군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도발적인 행위가 있다면 바로 신고하지 말고 미리 알려야 한다. 윤석열이 이런 강경한 명령을 내렸을 때 한국의 국정아카데미는 이르면 2024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남침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 중 하나인 수도에서 북쪽으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전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에 따르면 적국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은 적국의 도발 욕구를 효과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셋째,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내년 초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 남한을 공격하는 이유는 내년에 미국과 한국이 각각 대선과 국회 등 중요한 정치 활동을 치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내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윤석열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은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하며 어떠한 도발도 성공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윤석열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항의하는 한국인도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결정이 한국을 전쟁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년에 한국의 선거, 국회, 미국 대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북한이 이번 무력 도발을 예상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선거 결과와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군사적 도발과 양측 간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이 회의에서 북한 지도자는 미국과 대결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전략적 정책을 수립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지도자는 모든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강고한 투쟁에서 이룩한 유리한 상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24년 투쟁의 방향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전례 없는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양측은 어느 쪽도 상대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적대 상태에 있으며 윤석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미국 마차에 묶었다는 위험한 핵심 요인이 있다. 그는 마음대로 할 것이고 미국은 2024년에도 한반도가 진정되는 것을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주된 이유는 이곳이 긴장할수록 한일은 우리를 놔두기보다 더욱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북한은 외부 세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북한의 대응 전체에서 남한은 핵심 고려사항조차 아니다. 북한의 유일한 방어 대상은 미국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달래면서도 한반도의 취약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갈등 모두 미국의 에너지 투자가 필요한데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동아시아의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함께 폭발할 수 있어 다른 위기 지점을 론칭한다면 남북한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응답합니다. 북한의 전쟁 준비에 직면한 미국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당초 남북한은 2018년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남북한이 국경지역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말하자면 한반도 확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평화의 지역으로 이는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쳐 군사합의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위이며 우리가 이를 정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즉각 이에 따라 군사합의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올해 12월 북한 지도자는 북한이 적의 핵도발과 작전 공격을 서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자의 말은 만약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향해 핵도발을 한다면 대규모 침략전쟁에서는 북한이 핵폭탄을 직접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이번 핵전쟁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한국 때문에 핵전쟁을 일으켰다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할 뿐 미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터진다면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겠지만 미국은 한국을 위해 그런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의 말과 행동이 분위기를 과장하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의 군사적 위협은 유권자의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한 기만이자 정치적 강인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피상적일지 모르지만 윤석열의 진짜 의도는 투표용지에 묻혀 있다. 윤석열의 말과 행동이 단지 유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사적 행동이 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 지정학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길 희망하고 있다. 한국이 선제 능력을 갖기를 바라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한미일 동맹과 선제군사에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가 반드시 비전을 갖고 선견지명을 가진 전략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대신에 그는 굴욕을 참으며 일본과 미국은 물론 국내 압박에도 집중했다. 한반도의 안보를 추구하려면 주변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가 전쟁에 빠지면 한국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